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정형외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발성골수종, 다발골수종을 진단을 할 때 어떤 검사들이 시행이 되고 그 검사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다발골수종이라는 것은 형질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혈액암세포로 변하면서 원래 이 형질세포의 기능이 면역 단백을 만든다,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많이 늘어나면서 뼈를 침범을 하고 그 뼈를 침범한 것 때문에 칼슘이 흘러나오고 또 이 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약해진 부분에서 골절이 잘 생기고 그 면역 단백이 콩팥을 막히게 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또 이 형질세포가 이 골수 안에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빈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을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볼 때는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일반 혈액 검사라고 하는 거, 흔히 영어로 Common Blood Cell Count라고 해서 CB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주로 저희가 보는 거는 빈혈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빈혈이 있는지 여부가 진단에도 중요하고 또 다발골수종을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도 빈혈이 있을 때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빈혈 여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겠죠.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 빈혈 검사가 일단 첫 번째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혈액에서 전체 단백질,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단백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단백은 알부민하고 면역 단백인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할 때에는 이 프로테인하고 알부민 두 개만 검사하는데 이 프로테인 전체에서 알부민을 빼면은 나머지가 면역 단백인 글로불린이 되겠죠. 정상적으로는 이 알부민이 이 글로불린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전체 우리 총 단백이 6.5g이다. 그러면 알부민이 3.5g 정도 되고 글로불린은 3g 정도. 이래서 알부민이 항상 글로불린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형질세포에서 암세포로 변하면서 이게 면역단백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글로불린이 면역단백이기 때문에 이 글로불린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부민 대비 글로불린이 알부민보다 글로불린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알부민 대 글로불린의 비율이 역전이 된다. 그래서 age ratio inverse, 역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혈액 검사를 하면은 그래서 총 단백의 수치가 알부민 수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때, 예를 들면 총 단백이 10g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알부민이 3.5g이다. 그러면은 글로불린이 6.5g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글로불린 6.5에 비해서 알부민 3.5가 훨씬 더 작고 글로불린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칼슘 수치입니다. 칼슘 수치는 병원마다 정상 수치가 다른데 보통 10.5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10.5보다 더 늘어나서 12, 14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칼슘이 올라가는구나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칼슘이 올라가는 질환이 많지만은 환자분이 의식이 나빠진 상태에서 칼슘이 올라가고 이런 총단백 알부민 수치에 이상이 생겨서 에이지 레이시오가 역전이 되고
일반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있다. 이럴 때는 대개 다발골수종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슘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의 의식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초반에 칼슘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치료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질세포가 많은 양의 면역단백을 만들어서 그게 단백질이 콩팥에 걸려서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장 기능 검사도 중요한데 저희가 보는 신장 기능 검사에는 영어로 BUN이라는 거와 크레아틴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긴 경우는 앞서 이제 두리살몬 병기라는 데에서 두리살몬 병기가 신장 기능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A병기, B병기로 나누는데 이제 B병기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B병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의 검사도 저희가 진단을 할 때도 중요하고 향후 치료 방법이나 치료 약제의 용량을 결정을 할 때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분은 다발골수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면은 처음 해보는 검사가 바로 이 혈액 소변에 있는 단백 분석, 영어로는 일렉트로포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혈액을 채취를 하고 소변을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인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앞서 이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이 면역 단백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이 글로불린 단백이 이제 일정하게 항상 여러 종류의 단백이 다 골고루 나와줘야 되는데 이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는 분들은 어느 특정 성분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성분이 올라가는 경우를 M피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M단백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하나의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똑같은 양, 똑같은 형태의 이 면역단백 항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항체가 이렇게 분포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발골수종에서는 특정 항체만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 분석을 해서 M단백, M프로테인, M피크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단백이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우리 면역단백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면역단백은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이 면역단백에는 이 안쪽에 있는 굵은 것, 이거를 중세, 굵다, 무겁다 해서 중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실제 면역을 담당을 하는 이 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달라붙는 부분인 앞부분에 있는 가벼운 부분을 경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와 경쇠 두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중세에는 이제 보통 면역단백을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Ig라고 해서 G 타입이 있고 A 타입이 있고 M 타입이 있고 드물게 D 타입도 있습니다. 이 타입 중에서 어떤 형태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경쇠에는 카파라는 것과 람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gG 중세가 이쪽 유형이 나오고 카파가 나오면은 IG 카파 형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M이 나오고 람다가 나오면은 IgM 람다 타입.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게 예후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나중에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볼 때에 이 단백 분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free light chain이라는 거 한글로는 자유경세 단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이 경쇠라는 부분이 실제 중세랑 결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떨어져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유, free, 경쇠 단백, 라이트 체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양을 따로 잴 수가 있는데 이 양 자체와
밑에 설명드리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요 두 가지가 실제 예후와 관련이 있고 또 이 프리 라이트 체인 자체만 나오는 그런 이 다발골수종 질환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따로 검사를 해서 양을 확인을 합니다. 이 양을 확인하는 게 그래서 많죠. 단백 분석을 해서 전체의 이 M 단백, M 피크의 양도 측정을 하고 자유경사 단백도 측정을 하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것도 측정을 하는데 이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은 이 경쇄 끝에 붙어 있는 이런 성분이고요. 역시 이것도 혈액 속으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양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재는데 이 양 자체가 예후랑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앞서 ISS라는 병기를 우리가 쟀을 때 이 ISS라는 병기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을 양을 재서 이 병기를 정하기도 합니다. 치료가 되는 도중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단백 분석을 해서 이 M단백의 양을 재면은 이 양이 처음에 만약 뭐 5g이었다. 그러다가 이게 치료를 하면서 점점점 좋아져서 이제 1g까지 줄어들었다. 아,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5g의 절반 정도까지 2.5g까지 떨어지는 거를 부분 관해, 만약에 5g에서 10%까지 떨어지는 거를 0.5g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아주 좋은 부분 관해, 그래서 very good partial remission이라는 말을 쓰고,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complete 완전 관해 remission, 이렇게 병에 대한 반응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좋아졌고 이게 앞으로 어떤 경과를 볼지가 이 단백 분석을 통해서 면역 단백, 불량 단백의 양을 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 그래서 매번 항암 치료를 끝내고 오실 때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골수 검사입니다. 골수 검사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분명히 다발골수종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확진을 하자. 다발골수종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골수 검사는 앞서 제가 동영상에서 골수 검사를 어떨 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안에, 즉 피를 만드는 장기인 골수라는 곳을 검사를 하면은 이 형질세포가 몇 %인지 알 수 있는데, 보통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려면은 형질세포가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10%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발골수종으로 의심은 가는데 10%보다 적다든지, 또는 이건 10%를 만족을 하는데 이러한 단백의 양이 진단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그래서 다발골수종은 한 종류의 병이 아니고 그 안에 다양한 유형들의 아형들이 있습니다. 그 아형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지고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는 그러한 이 아형들과 병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상검사입니다. 영상검사는 왜 하느냐? 이 병 자체, 형질세포가 골수 안에서 자라면서 뼈를 침범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뼈에 가서 침범을 해 있는지, 그리고 그 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인지, 다시 말해 골절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영상검사를 통해서 진단도 가능하고 또 병기 몇 기인지를 구분하는 데도 사용하고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반응검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되는 영상검사는 MRI 검사와 PET 검사, PET 검사 두 가지가 있고, 이게 급여가 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의 처음 진단 단계에, 그리고 병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MRI를 찍고 PET를 찍는 거는 급여가 되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치료 반응을 보기 위해서도 중간중간 치료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찍는 건 가능한데요. MRI 같은 경우는 보통 척추를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척추를 목에서부터 이 꼬리까지 전부 다 찍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PET 검사는
척추뼈뿐만이 아니고 전신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뼈에 있는 병변들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발골수종이 뼈 이외의 장기에 가서 덩어리를 만들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밀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대개 이 다발골수종이 진단되시는 분들은 뼈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고요. 뼈에서 이런 병변들이 생겨서 병 자체, 덩어리가 자꾸 뼈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같이 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검사들을 보통 진단됐을 때 하시고, 치료하는 도중에도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반응이 잘 유지가 되는지, 또 병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발골수종 진단을 위한 검사들은 이렇게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혈액 검사, CBC 검사, 그 다음에 총단백과 알부민의 수치를 보기 위해서 이 일반 혈액 검사, 일반 화학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을 확인을 해서 이런 비율이 역전이 되어 있을 때 의심을 할 수 있고, 또 병 자체가 칼슘을 높이는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하고, 칼슘이 올라갈 경우는 환자분이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칼슘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기능 검사도 이제 병기를 확인을 하고 치료 약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검사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다발골수종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혈액과 소변에 있는 단백 분석을 통해서 이런 중세, 경세 중에서 어느 쪽에 이 단백이 많이 늘어나는지를, 그 형태를 결정하고, 또 단백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단백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 치료 반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유경세 단백이라는 것과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이라는 단백질도 재는데, 이런 것들을 잴으로써 병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병기를 정할 수 있고 예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검사에서 이제 다발골수종일 것 같다는 의심이 어느 정도 들면은 그다음에 골수 검사를 하고, 골수 검사의 기준은 10%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영상 검사를 통해서 뼈에 있는 병변들을 확인을 하는데, 뼈에 있는 이러한 병들이 MRI 또는 PET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 자체가 뼈가 약해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고, 이러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